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시고 개선해 주시면 좋고, 개선하지 않더라도 문제 제기는 한번 제가 해보자는 취지로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으니 향후에 이러한 영상들이 쌓이면 나름대로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도 주제 하나를 선정해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시멸관계 질환 재조사를 위한 업무 시간 산출에서 아파트 경비원과 상가나 건물 경비원, 그리고 아파트 기전 담당자 또는 상가나 건물의 기전 담당자의 업무 시간 산출 방식을 달리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시간 조사 기준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업무 기준을 먼저 설명드려 보면, 근무 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독립된 장소라고 하는 그 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져 있는 것으로 수면 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의 수면 시간이 연속적으로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되는 수면 시간은 업무 시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근무 여건이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에 수면 시간, 수면 장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상적 의미로 수면 장소도 독립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수면 시간도 연속적으로 5시간 이상 제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그 취지로 만들어진 근로시간 산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의 내시멸관계 질환과 같은 과로 산재 사건의 경우 수면 장소에 대한 조사와 수면 시간의 보장 여부에 대한 조사를 최초 조사 단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비 업무 종사자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수면 공간과 수면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출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원의 경우와 일반 빌딩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원 또는 기전 담당자의 경우, 그리고 아파트에서 기전 담당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면 공간과 수면 시간의 보장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출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답은 아파트 경비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사 직업군에 해당되는 상가 경비원 등과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가 경비원과 일반 건물 경비원, 그리고 아파트에서 기전 담당하시는 분은 아파트 경비 업무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5시간 연속적 수면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냥 휴게 시간, 다시 말해서 수면 시간으로 분류해서 근로시간 산출에서는 제외되는 시간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면 공간의 분리 여부와 수면 시간의 5시간 이상 연속 수면 시간 보장의 기준은 아파트 경비 업무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결국 아주 제한적인 해석으로 근로시간 산출 방식을 근로복지공단은 정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업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설명을 듣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아파트 경비원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 동일한 현장에서, 그리고 유사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파트 기전 담당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가? 그리고 유사 직종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 경비원에게도 또한 적용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 빌딩 건물 경비원, 그리고 빌딩 건물 기전 담당자까지도 유사한 직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확대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명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신청 대상자로는 앞서 이야기한 아파트, 상가, 빌딩 경비원과 기전 담당자 모두 사업장 단위로 한 번에 감단 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단 승인 여부에 대한 조사도 포괄적으로 해서 해당 사업장, 해당 현장의 감단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원은 수면시간 보장과 수면 장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면서 아파트 기존 담당자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무관한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근로시간을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시간 산출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 경비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만 수면시간 5시간 이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그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이고, 수면 공간 또한 온전히 분리된 구조가 아니고 빛과 소음이 차단되지 않는 경우 수면실, 휴게실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그냥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용 기준은 사실상 동종 유사 직업군에 해당되면서 24시간 막교대 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심야 시간대 수면 장소의 중요성과 수면 시간의 연속성의 중요성은 직업군에 따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파트 기존 담당자와 상가나 건물 경비 업무 종사자 그리고 기존 담당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향후 근로복지공단 해당 실국에서는 해당 직업군의 열악한 근무 형태 그리고 열악한 근무 상황을 감안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